현관 앞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젊은 여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문을 닫지도 안으로 들이지도 못한 채 그 앞에 굳어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두 손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남편의 그림자가 겹쳐져 보였기 때문이다. 침묵은 길었다. 결국 젊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나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이 떨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젊은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짐작하던 그 진실이 이제는 목소리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피하려 했던 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만 외쳤다. 정말이었구나. 당신 내 곁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나를 속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동시에 이 젊은 여자를 향한 연민이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오직 그 사람 남편이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 마침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떨림과 분노가 뒤섞인 낮은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더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물러섰다.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았던 가정의 토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남편은 때때로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다. 회사에 일이 많았다는 짧은 대답으로 얼버무렸던 날들. 그때 나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성실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여겼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날들이 의심으로 변해갔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명절 전날 남편은 가끔 집을 비우곤 했다. 거래처에 인사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로 자리를 비운 남편. 나는 아이들을 챙기며 바쁘게 지냈고 그의 빈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아마 다른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집에 가져오지 않았던 영수증들, 알 수 없었던 지출들. 그 모든 것들이 젊은 여자의 존재로 연결되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속아왔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믿었던 그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젊은 여자의 등 뒤로 닫히던 현관문, 그 문이 내 과거와 현재를 갈라놓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젊은 여자를 다시 만났다. 처음엔 다시 보기가 두려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쩐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남긴 비밀은 이미 내 삶에 발을 들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름한 다방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생일날에도 졸업식 날에도 아버지가 와주실까 하고 문 밖을 보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오지 않으셨죠. 대신 매달 생활비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 흔적이 바로 이 아이의 삶을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내 곁에서 침묵 속에 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존재해왔다. 어머니는 늘 저를 위로했어요. 내 아버지는 바쁘신 분이야. 언젠가는 올 거야.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끝내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듣고 나서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알던 남편은 말이 적고 무뚝뚝했지만 집안일에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편으로서 내게 보여준 모습은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보여준 그림자의 반쪽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알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내 곁에서 밥을 먹고 내 곁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인가? 젊은 여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은빛의 낡은 펜던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내가 사랑했던 그 미소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제게 이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목걸이가 아버지가 제게 줄 수 있었던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분노와 허망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외쳤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는 남편의 배신의 증거다. 다른 하나는 속삭였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아이 또한 상처받은 피해자다. 그 갈등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밤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내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 집에 낯선 여자가 드나든다던데? 혹시 숨겨둔 딸이 있다던 그 얘기 진짜인가 봐.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속삭임은 이미 내 등 뒤에 붙어 있었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 삶은 단지 남편의 배신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주름 사이에 파묻힌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건 남편의 죄일까 아니면 그 아이의 존재일까? 그리고 알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이미 내 삶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며칠 뒤 젊은 여자는 다시 내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이 아이를 마주해야 하는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님, 다시 찾아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지 못한 것, 이제라도 조금은 얻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힘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내 안에서는 또다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 아이를 외면해라. 그래야 내 지난 세월이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온 존재다. 눈앞에서 젊은 여자는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해 보였다. 순간 나는 내 아이들이 어렸을 적을 떠올렸다. 열이나 울던 아이를 품에 안아 달래던 기억,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들고 뛰어들어오던 아이의 모습.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 앞에서 어머니란 이름은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인에게도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미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째서 내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는 걸까?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분노와 슬픔으로 차갑게 얼어있던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제게 주신 피와 이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게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손등 위에 얹힌 그녀의 손길이 뜨겁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면 내 지난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과 함께한 세월은 모두 거짓이 되는가? 내 아이들은, 내 오라버니는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아프구나. 젊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언젠가 저를 받아주실 그날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노와 연민, 원망과 동정 사이에서 흔들리던 내 마음은 머지않아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 결정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내게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듯 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남편의 또 다른 가족. 나는 이제 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